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최고의 투자 파트너 애널리스트 김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이더리움이고요. 이더리움이 지금 장기간 박스권에 갇혀있죠. 1시간 봉입니다. 여기에서 박스권을 뚫을 것인가 아니면 계속해서 박스권으로 진행될 것인가, 이 부분들 굉장히 궁금해 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박스권을 상방향으로 뚫을 수 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 블로그 글을 좀 보면 아시겠지만 9월 16일에서 17일 FOMC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죠. 이자율을 낮출 거라는 기대감이 95%입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이자율을 확실히 낮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자율을 낮추면 4년 만에 이자율을 낮추는 거기 때문에 돈이 풀릴 거다. 거기에 대한 기대감, 주가는 우상향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장도 어제도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코인장은 좀 박살이 났죠. 1시간 봉인을 보면 어제 코인장은 이런 식으로 박살이 났습니다. 근데 왜 박살 났죠? 이자율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왜 박살 났습니까? 이유는 나스닥입니다. 나스닥에서 회사들이 코인 투자를 늘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나스닥에서 보니까 이건 거품이 좀 많아. 그래서 이거 물어봤냐는 거지, 주주들한테. 그래서 점검을 좀 해봐야겠다. 그리고 코인 투자에 대해서 주주들한테 안 물어봤어? 그러면 상장 폐지까지 시킬 수 있어. 이러면서 점검을 하겠다. 강력한 점검을 하겠다라고 신호를 보내면서 코인 관련주만 박살이 났습니다. 그래서 어제 상장이 되었던 아메리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어제 상장하자마자 16%가 급등해주는 모습 나타났는데 다음날 어떻게 했어요? 20%가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코인 쪽의 투심이 별로 안 좋았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코인이 다시 살아나는 느낌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왜 그렇죠? 블로그의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죠. 미국 고용 보고서가 매월 첫째 주 금요일에 발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시간으로는 6일 새벽이 되겠죠. 그러니까 오늘 밤에 미국의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될 거고요. 요거 앞서서 민간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되었는데 안 좋았죠. 개판 나왔죠. 그래서 경기가 개판이네. 그럼 이자율을 낮춰서 경기 부양을 해야겠네. 요런 기대감이 많이 쏠려서 미국장은 상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기대감 있다. 따라서 코인장 같은 경우는 상승세가 나와줄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박스권 상방향을 뚫어줄 가능성 높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걸 좀 봐야 돼요. 9월 1일에 나온 뉴스인데요. 프랑스 내각 위기, 빚더미가 불러온 정치 경랑이라는 내용의 뉴스가 있습니다. 요약을 좀 보자면 프랑스는 GDP 대비 114%에 달하는 부채를 줄이기 위해 재정 긴축을 추진 중이지만 의회가 불신의 위기에 몰리면서 내각 붕괴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GDP 대비 부채가 너무 높다. 이거 EU에서 지정하기로는 부채 비율을 60% 언더로 유지해라라고 했는데 벌써 114%예요. 굉장히 프랑스는 안 좋습니다. 안 좋아진 이유가 뭐냐면 코로나죠. 코로나 때 돈을 겁나 풀었어요. 근데 경기는 안 살아났죠. 근데 옆에서 전쟁이 일어나네. 유럽에서 전쟁이 어디서 일어났어요?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났죠. 그래서 우크라이나에다가 지원을 해줬습니다. 전쟁 지원까지 해줬죠. 돈이 없죠. 그래서 야, 이거 너무 힘든데, 그러니까 이 긴축을 좀 해야겠는데 라고 했더니 의회에서 뭐라고 했어요? 안 돼. 야, 이거 굉장히 심각해. 우리 이러다가 IMF 맞을 수 있어 라고 경고를 했어요. 그런데도 안 돼. 야당에선 계속 반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총리가 뭐라 그랬냐면, 이 심각함을 좀 더 니네들한테 알려줘야겠다. 이거 내각을 신임할 것인지 불신임할 것인지 투표에 붙이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임한다 불신임한다, 요거에 따라서 불신임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총리 및 장관들이 나가리가 됩니다. 굉장히 무서운 상황이죠. 그래서 총리 및 내각이 나가리가 되는데 얘네들이 지금 어때요? 빚더미란 말이에요. 빚더미가 되는데 나라를 이끌고 가는 애들이 나가리가 된다. 유럽의 미국과 유럽과 중국 요 정도가 세계의 가장 큰 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유럽이 박살이 난다. 유럽의 메인 축은 어디입니까? 독일과 프랑스죠. 그리고 영국이 있었는데 영국도 나가리가 됐죠. EU가 지원해서 빠지지 않았습니까? 독일과 프랑스가 있는데 독일도 2년 연속 역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프랑스는 지금 작살이 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프랑스발 금융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들이 모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지금 불신임할 거냐 불신임할 거냐를 9월 8일 날
진행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쫄리죠. 굉장히 무섭죠. 얘네들이 또 이 불신임이 이거 당하면은 프랑스 무너지는 거 아니냐. 그러면 나라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닐까? 그럼 나라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국가의 신임도라는 거 있잖아요. 그 국가의 신임도가 채권이라는 것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돈이 없어. 그래서 돈 좀 빌려주세요라는 게 국채 아닙니까? 그런데 나라가 돈이 없어. 갚을 역량이 없어 보여. 그러면 국채의 가격은 어떻게 돼요? 똥값이 되죠. 똥값이 된다는 얘기는 1억의 채권을 발행을 할 때 이거를 9,500만 원으로 발행한다. 그러면 이자율 얼마입니까? 5%입니다. 근데 국채가 똥값이 된다는 얘기는 이건 주는 돈이고 나중에 이게 파는 돈이잖아요. 이게 8천만 원으로 했는데도 안 팔리고 5천만 원으로 해도 안 팔리죠. 왜? 나중에 1억을 안 줄 것 같으니까. 5천만 원까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할인율이, 이자율이 50%. 보입니까? 근데 지금 뭐 국채가 이렇게까지 박살날 리는 없죠. 그래서 예전에 그 2010년도에 피그스라는 이야기 들어봤어요? 피그스. 이 유럽이 통합이 되고 난 다음에 저걸 맞았죠. 2008년 금융위기가 터졌죠. 그래서 유럽 쪽으로 파급력이 넘어갔고 거기에 허덕허덕하면서 헤어나지지 못해서 전체적으로 빚쟁이가 되는 나라들이 있었으니 어디입니까?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이 피그스라는 애들이 있었고요. 이 그리스가 가장 유명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 두들겨 맞기 전에 가장 그 최고의 국채 가격으로 할인율이 올라갔을 때, 이자율이 올라갔을 때 그때가 3.5%였거든요. 근데 프랑스가 지금 3.6%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죠. 그래서 9월 8일 날 혹시 유럽발 금융대 위기 오는 거 아니야? 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코인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코인이 최근에 이렇게 됐었죠. 이렇게 죽었죠. 왜 그랬어요?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이 이자율을 낮출 수도 있습니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이렇게 빵 하고 날아갔단 말이에요. 그 이자율 낮추는 거에 대한 기대감이 빵 하고 몰려들었던 게 여기인데 이 프랑스발 위기가 올 수 있어요 이러면서 쭉 내려갔단 말이에요. 근데 어제 무슨 일이 발생을 했냐면 프랑스 국채를 발행을 하면 채권자들이 이렇게 모여서 삽니다, 안 삽니다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입찰률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입찰률이 2.3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10장 판다 그러면 100장 판다 그러면 한 200명 정도가 나 살래요 라고 230명? 260명 정도 되겠네. 260명 정도가 나 살래요 라고 덤벼든 거죠. 그러니까 입찰률이 그래도 좀 있죠. 그래갖고 나름대로 선방했다라는 느낌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선방을 할 수 있었냐면 이 뉴스를 보면 알 수 있죠. 혼돈에 빠진 프랑스 정부 붕괴 시 시나리오는 이라는 내용의 뉴스가 있는데 이게 언제 뉴스냐면 이겁니다. 2024년 12월 3일 뉴스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때 뭐 있었죠? 내란이 있었죠. 그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내가 자빠지게 생겼는데 뭐 프랑스 자빠졌는지 말든지 뭔 상관이에요. 얘네가 자빠진 적이 있어요. 이때 이 프랑스 총리가 뭐라 그랬냐면 야 지금 우리 돈이 없어. 그래서 이 복지비를 좀 줄여야겠어 라고 이야기를 했죠. 야당에서 야 이 새끼야 나쁜 새끼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총리가 그러면 우리 신임 한번 해볼까? 우리 믿고 따라올 거야 안 따라올 거야? 라고 붙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이 양반 떨려놨습니다. 총리가 떨려놨어요. 그래서 우르릉 했었죠. 이미 작년 말에 프랑스 정부는 한번 무너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그대로 있죠. 총리 및 내각이 사퇴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마크롱이 그대로 있으니까 다시 총리를 뽑았단 말이에요. 그 양반이 이 양반인데 이 양반이 우리 재정이 너무 심각해요. 긴축으로 가야 돼요 라고 했더니 야당이 꺼져라 나쁜 새끼야 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또 재신임을 묻는 거예요. 9개월 만에 재신임이 또 붙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생각이 되냐면 지금 굉장히 높은 확률로 이 양반이 또 떨려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두들겨 맞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두들겨 맞았을 때, 그러니까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처음 두들겨 맞았을 때 버티지 않았냐 시장이. 유럽발 금융위기 그런 거 사람들 너무 요란하게 생각한 거지. 없지 않았냐. 그러니까 두 번째니까 내성 생기지 않았겠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처음도 아니고 두 번째지 않느냐. 그러면 프랑스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막지 않겠느냐. 이게 누적되어서 나중에는 결국 피해가 한 방에 터지지 않겠느냐. 유럽발 금융위기가 오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으로 지금 나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같은 경우는 무디스에서 신용등급이 트리플 A였어요. 근데 얘네가 더블 A로 바뀝니다. 프랑스가 신뢰도가 떨어졌어요. 신용 등급이 떨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요거 우리 조심해야 된다. 그러면 어떤 시나리오를 세울 수 있냐면 일단은 오늘 밤에 노동 지표가 하나 발표가 될 거잖아요. 고용 보고서. 요거 발표가 될 거고 요거는 미국 이자율 하락에 대한 단서를 제공해 줄 거니까 분명히 상방향으로 튀어주긴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박스권을 뚫어주는 모습이 단기적으로 나올 거예요. 하지만 굉장한 강한세가 나오는 건 아닐 거고 이 박스권 위에 요 상단 있죠. 이 박스권 내에서 머물게 될 겁니다. 여기 상단을 뚫고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오는 모습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 역량이 9월 8일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닥을 한번 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11일에는 CPI 지수가 발표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 바닥 잡고 다시 한번 이렇게 들어주는 모습이 나타날 거다. 이렇게 지금 일정별로 시나리오를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나리오를 예측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에게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조회수가 미미합니다. 내용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회수가 굉장히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저도 뭐 조회수가 잘 나오고 이래야 컨텐츠 계속 유지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의 신용을 한번 받아보겠다. 신임을 저도 한번 받아보겠다. 그러니까 조회수는 많이 안 나오지만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특히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는 이슈들이 있으면 저에게 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코인 관련해서 여러분들의 댓글로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영상 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초반에 시즌 1, 시즌 2로 해갖고 $100 가지고 투자 들어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시즌 1, 시즌 2 $100 두 번 털어먹고요. 시즌 3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곧 $200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180까지는 올렸고요. 나중에 $200 딱 찍으면 여러분들과 함께 어떤 식으로 매매를 했는지 다시 한번 복귀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고요. 저희 채팅방 오시는 방법은 영상 하단에 영상 설명란을 보시면 이렇게 링크 나와 있습니다.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이렇게 간단한 설문조사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어요. 이 설문조사 페이지에서 간단하게 설문조사 하시고 저희 채팅방으로 들어오시면 저와 함께 매매를 이뤄나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